하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이 기증받은 것들을 그대로 쓰게 된다?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내 남자친구 누경골을 빼가지고 코에다 써야겠어. 안녕하세요, 로그의 윤수왕입니다.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코에 어떤 재료들을 쓸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건 뭐 재건수술을 하건 몸에 쓸 수 있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내 거, 자가 조직 재료가 있고, 두 번째는 내 거는 아닌데 사람 거나 아니면 동물 거를 갖고 오는 동종이나 이종 그런 보형물들이 있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말 화학 공장에서 찍어내는 실리콘이라던가 아니면 뭐 본시멘트라던가 아니면 티타늄이라던가 이물질 재료들이 있죠. 그래서 크게는 내 거와 내 거 아닌 걸로 나뉘고, 내 거 아닌 거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재료, 기증받은 재료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화학 재료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게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. 첫 번째, 자가 조직의 장점은 뭐냐면 염증이 나진 않는다. 염증이 나더라도 똑같이 내가 뭐 여드름 난 것처럼 자가 늑연골이랑 자가 진피를 썼다, 그럼 코에 염증이 났다 이러면 그냥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이제 수술이 하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거,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. 이게 단점일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내 거 아닌 재료 중에서 기증받은 조직들 있죠. 뭐 기증 진피라던가 아니면 기증 늑연골,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사람한테만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. 돼지 진피도 나오고 있고 말 연골도 나오고 있고, 사실은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거 아닌 게 사람이거나 뭐 동물이거나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게 과학적으로는 맞아요. 근데 이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그래도 사람 걸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가 있어서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,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 기증 재료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. 그 기증받은 재료들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또 수술을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. 그러니까 흉터나 뭐 수술 시간이 추가가 없어.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 기증받은 것들을 그대로 쓰게 된다?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내 남자친구 늑연골을 빼가지고 코에다 써야겠어. 이럴 수가 없답니다. 남자친구분들 안심하십시오. 그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남의 거를 그냥 쓰게 되면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.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막 염증 나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시체에서 보통 기증을 받는데, 시체에서 기증받은 거를 전 처리를 해요. 뭐 방사능도 쪼이고 화학약품에도 넣었다 뺐다 해서 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얘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다 줄여놨어요. 그게 줄여져야지만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내 몸에 썼을 때 얘가 조금 흡수되는 게 자가조직보다는 조금 많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 기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0세 남자 거를 내가 기증을 받았어. 그러면 엄청 튼튼한 거야. 근데 60세 여자 거를 기증을 받았다? 그럼 조금 더 약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기증을 받느냐에 따른 뭔가 랜덤? 조금 표준 편차? 이 편차가 있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, 남의 거 중에 화학 물질들 뭐가 있어요? 뭐 티타늄, 그 다음에 고어텍스, 뭐 메쉬, 그 다음에 실리콘,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뭐야? 흡수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끝까지 유지가 돼요. 근데 단점은 뭐야? 얘가 이물질, 전형적인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정말 대처하기가 어렵다. 염증이 일어났다 하면 모든 건 얘 때문에, 실리콘이나 매드포나 뭐 메쉬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건 빼버려야 돼요. 제거를 꼭 해야 된다. 그게 단점이겠죠.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. 만약에 자가 조직으로만 했어. 내가 여기 자가 진피 쓰고 자가 늑연골로 코끝 올리고 물렁뼈 올리고 했어. 그럼 얘는 10년,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? 그냥 내 코처럼 처지고 퍼지고 하겠죠. 그러면 두 번째, 예를 들어서 뭐 기증 진피랑 기증 늑연골 썼다. 얘도 흡수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다고 하면 내 자가 늑이나 내 자가 진피처럼 끝까지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긴 코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물질도 있죠. 뭐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처지질 않아요. 그래서 실리콘을 쓰고 코끝에다가 약한 코끝 올리는 재료들 있죠. 기형물이나 이런 걸로 쓸 때 단점이 뭐냐면 이 물렁뼈는 이렇게 처지는데 실리콘은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. 그럼 여기 코끝과 이 실리콘 끝에 단차가 조금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. 특히나 이제 피부 얇은 분들 보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코가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뭐 쏙 비었어요.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. 왜냐면 실리콘은 35년 된 실리콘도 빼봤는데 그대로 있습니다.
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게 염증이 안 생겼다 이러면 그 자리 그대로 딱 있어요. 특히나 코 실리콘 같은 경우.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,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조직과 그 다음에 내 거가 아닌, 자가 조직이 아닌 것 중에서 기증 조직과 그 다음에 인공 조직이 있다, 인공 물질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성이었습니다. 조태꾸알.